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영무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범인은 불법 촬영물 관련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십 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범인은 2019년 11월부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스토킹했고,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경찰의 도움을 받고 싶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범인에게 스토킹을 중단하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범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했죠. 이에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범인을 고소했는데요. 그러자 범인은 합의를 종용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죠. 이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범인은 재판부에 수십 장의 반성문을 제출해 결국 서울 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제출하는 반성문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감형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꼼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반성문입니다. 흔히 반성문이라고 하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반성문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형사재판, 특히 성범죄 재판에서 반성문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한 성범죄 양형기준 감경 요소에는 진지한 반성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진지한 반성이 뭐냐는 건데요. 반성문 대필업체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안 되고, 사건을 자세하게 서술해서도 안 되고,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반성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반성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판부에게 자신이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다투는 사람은 검사와 피고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검사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피고인은 굳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반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얼마나 합의를 했느냐가 재판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이유로 법원 근처에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면 반성문 대필을 해주는데요. 이들에게는 반성문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성문을 열심히 쓰기만 하면 재판부에 선처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재판부가 원하는 반성문은 따로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성문에서는 자신의 범행은 억울하게 이뤄진 거라고 호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즉, 변명하는 반성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건은 이미 진술서 등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식의 반성문은 안 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모두 내 잘못이다, 혹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식의 반성문이 아니라 관련 교육을 받겠다, 혹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 혹은 재범 방지를 위해 현재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식의 반성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가장 크게 보는 것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합의를 했을 경우 그 형량이 감형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미 심리적으로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가 성범죄자를 만나주지 않으면 결국 성범죄자는 협박이나 스토킹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신의 형량을 감형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행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성문이 양형 기준이 되면서 이 같은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신당역 살인사건도 이런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하소연이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 재판 구조가 결국 또 다른 범행을 낳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반성문을 써도 성범죄자의 형량을 깎아줄 수 없게 됐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이런 내용의 성범죄 수정 양형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말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도록 했는데요. 성적 수치심은 피해자가 뭔가 잘못해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듯한 표현이기 때문이죠. 성적 수치심은 과거 정조관념을 바탕으로 두기 때문에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 촬영처럼 피해자가 여럿인 범죄는 피고인이 초범이라도 선처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해당 기준은 10월 1일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성범죄자가 그동안 끊이지 않고 나온 이유 중 하나가 반성문만 잘 쓰면 감형된다는 기대 때문인데요. 이제 반성문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또한 성범죄자는 초범이라도 중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성범죄자가 근절되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